네, 당연하십니다. 오늘 전동 대차 한번 더 리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동 대차, 전동 선수래죠. 전동 선수래. 전동 선수래인데 사람이 탈 수 있고 가는 거. 우리 회원이 이제 수입하는 원가 얼마 정도 드는지 수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타일 같은 걸 나르셔야 된대요. 공장에서 타일 같은 걸 나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공장인데 자기가 이제 급히 필요하대요. 이제 너무 이거 손으로 나르니까 너무 힘들대. 그래서 이제 알아봐 달라고 제 차 요청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문의를 해봤고요. 문의했는 거 스토리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동으로 가는 대차고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요런 구조죠. 저번에 이제 688에서 봤듯이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앉아서 탈 수도 있고 일어서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손잡이에 레버를 당기게 되면 여기에 구동되는 요 모다하고 요 기어박스에서 힘을 증폭시켜서 이렇게 구동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쇼바 있고 조향 링크 이렇게 구동 자체가 되어 있고요. 어, 요게 지금 좌석이 돌아가고 고정시키는 그런 게 되어 있고 이것을 뒤집어 보면 뭐 라이트, 킥박스, 뭐 충전구, 그 다음에 개폐 장치, 온오프 장치,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바퀴, 전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고요. 여기다 이제 짐을 실어서 운반을 하고 일어서서도 타고 앉아서도 타고 의자를 제끼고 이렇게 타는데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뒤집어 보면 이제 타이어가 4개가 있고요. 타이어 4개가 있고 지금 기어 박스가 있고 그다음 모터로 인해서 컨트롤러 달려 가지고 여기 납산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여기 왼쪽 좌측에 납산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 차를 움직이는데 이제 사용할 것 같고요. 48V로 납산 배터리가 12V짜리가 4개가 들어갑니다. 4개가 들어가서 상당히 무겁겠죠. 운송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얘들이 배터리를 빼고 조금 더 가벼운 무게로 판매가 돼요. 근데 어차피 부피 단위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를 넣어서 오는 게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대충 쓰다가 나중에 리튬 배터리나 조금 가벼운 배터리로 따로 별도로 48V 20A 정도 되기 전 한 10분의 1로 부피 줄고 무게도 한 10분의 1로 줄거든요. 그 배터리를 따로 제작해서 넣어도 되고요. 조금 오래 쓰려고 하면 배터리 업체 중에 요새 캠핑카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어요. 그런 배터리가 만들면 되게 오래 써요. 되게 오래 쓰고 내구성도 좋고 상당히 장기간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별도로 주문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업체가 많아요. 캠핑카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산 배터리가 제일 쓰레기 배터리고 자주 갈아줘야 되고 무겁고 더티하다면 요게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쓰다가 이제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넣으면 한 3년 정도 쓰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뭐 전동 지게차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국내 업체에다가 제작해서 넣어도 되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작해서 넣어도 되는데 최고 고퀄리티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넣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다 배터리 걱정 없이 탈 수 있다. 그렇게 가격은 위로 갈수록 조금 나가고요. 일단은 중고사 배터리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되 개인 사용이니까 사용을 하시되 오래 쓰지는 마시라. 오래 쓰다가 조금 아달이 나면 배터리 금교의 배터리 좀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배터리를 리핑해서 쓰시라. 이 배터리 없이도 이제 배송이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 근데 배터리 없이도 오게 되면 한 10kg, 20kg 정도는 줄겠죠. 그럼 배송비가 조금 빠질 겁니다. 아무래도 큰 부피, 얘가 지금 자체 중량이 100kg거든요. 100kg의 배송비를 내야 돼요. 부피도 있기 때문에 제일 무난하고 제일 이제 심플한 구조의 거를 한번 설명을 해서 드릴게요. 여기서 뭐 이제 옆에 이제 짐칸 세우는 것은 자기가 이제 임의적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개인 판매자입니다. 개인 판매자 사이트고요. 중국 사이트. 어, 개인 판매자 사이트인데 얘가 이게 공장 사이트고요. 공장 사이트는 도매 사이트예요. 도매 사이트라 좀 싸고요. 개인 판매자 사이트랑 공장 판매자 사이트랑 가격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 배터리 없는 기준으로 배터리 없는 기준으로 가격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했고 똑같은 공장에서 2568위안이라 해서 가격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했고 배터리 없이 들어오는 게 가격했고 배터리 중국산 납산 배터리 넣었을 때 20A 정도 20A면 한 40km 이상 탑니다. 40km 이상 타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최소 40km 이상 탑니다. 그게 맞는데 일단 중량을 많이 실으면 좀 줄어들겠죠. 가격이 3188위안 3118위안 똑같습니다. 예, 688의 공장 사이트나 타워의 일반 사이트하고 똑같은데 공장 사이트는 뭐 직원들이 지금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원체 바쁘기 때문에 일단 제껴두고 일단 딜러 사이트가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얘가 보니까 얘 사이트 상점에 보니까 얘는 이런 전동 수레차, 전동 대차, 전동차 이런 운반식 차 구조물 차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한테 말을 걸었어요. 채팅을 걸어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공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딜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대응이 빨라요. 지금이 어, 조금 늦은 밤인데도 대응을 잘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딜러를 통해서 조금 100위안 정도 비싸더라도 사는데 일단 공장하고 딜러하고 가격이 만원 또 차이 안 나고 동등하다라면 일단 대응 잘 해주는 딜러한테 얘기를 걸었어요. 자,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판매해도 되느냐? 난 한국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168F8에 공장이 있냐? 그러니까 공장도 가지고 있다. 맞다라고 얘기했고 위챗 아이디 좀 주고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공장 주소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기점으로 운송비를 별도로 착불로 너희는 내느냐? 우리도 뭐 이런 거 보내면 착불로 보통 운송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 물건 같은 경우 농장 뭐 가구 이런 거 얘는 가구보다 더 무거운 거니까 당연히 착불로 얘들도 보내겠죠. 착불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다 합쳐서 한 500위안 정도 한 8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400, 800 요 정도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물어봤을 때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3100, 뭐 배터리 20A 넣는 상태에서 납산 배터리 넣는 상태에서 뭐 배송비 포장비 해외로 가는 거는 또 나무 포장을 해야 된다네요. 나무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외 운송 얘들 해외로 좀 보내봤는가 봐요. 88에서 하니까 그래서 해서 한 450위안 정도가 플러스가 돼서 3568위안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케이 3568위안에 뭐 타오에서 결제하든 16에서 결제하든 3%의 수수료가 더 더하겠죠. 3568에서 1.3을 곱하면 한 3637 정도 될 겁니다. 3637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품을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부품을 공수해 줄 수 있냐 나중에 한국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부품을 공수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부품을 공수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1월 달까지는 조금 이제 신년이 들어가서 조금 쉬니까 이제 좀 주문하려면 빨리 주문해라. 아니면 운송 자체가 근 다 막힌다. 2월 달에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1월 말부터 중국에는 한 달을 쉬어버리니까 2월 달에 근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송이 상당히 2월 달에 뭐 추석, 뭐 명절 이럴 때는 되게 그거 되니까 빨리 주문하면 빨리 주문해 공장이 이제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패스하고 중요한 팩트는 일단 부품을 공급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 그리고 얘들의 이제 판매 마인드를 한번 볼게요. 얘들이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자기 쇼핑몰에다가 어떻게? 자, 전기 자동차 공장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세금 계산서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있고. 자, 자 보십시오.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자 모두 반품 교체. 이거 팔고 반품 교체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의 이제 차량이니까 판매해서 뭐 찌질거리면서 뭐 반품 교체해 달라 이 큰 물건을
우리 그 작은 물건 하나 사서 사서 교체하듯이 그냥 쉽게 휴지 같은 거 사서 교체하듯이 큰 물건 사놓고 반품 교체해서 분쟁 일으킬 사람은 아예 사지를 마라. 그런 거고요. 반품 교체 없이 그냥 사가지고 문제가 되든 안 되든 네가 고쳐 쓰고 네가 알아서 쓸 사람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꼬치꼬치 묻지 마라.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대륙 마인드입니다. 그런 거고요. 대놓고 이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살아. 그냥 막 사놓고 이제 반품하겠다, 중간에 취소하겠다 이런 사람은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갖고 가서 운송 중에 이제 파손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파손이 됐으면 대응을 약간은 해주겠다. 그러나 그건 뭐 네가 알아서 고쳐서 써라 이런 겁니다. 이건 큰 물건 반품도 안 되니까. 그렇고 뭐 물류사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약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 뿌지거지면 그만입니다. 뿌지거지면 그만이고 그렇게 돼서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누가 진행을 해준다면 그래도 조금 부서지거나 기스발이 나고 부러진 거는 어차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완전 뭐 완전 다 부서져 가지고 완전 다 날아갔다, 뭐 타이어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 뭐 축이 부러져 가지고 완전 반 쪼가리가 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냥 뭐 진행해 준 사람이 이제 운송 업체를 추적을 하더라도 이게 해외에서 부서졌는지 국내에서 부서졌는지 아니면 배를 타고 오다 부서졌는지 아니면 통관에서 부서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운송 자체에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지거지는 대로 그냥 안고 가야 돼요. 안고 집에서 이제 아는 동네에 좀 잘하시는 기계 만지는 사람들한테 뭐 용접을 해달라던가 약간 수리를 해달라던가 농기계 수리점 이런 데 가서 약간 손을 좀 봐달라고, 카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고쳐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 달린 이제 전기적 부품들은 이제 중국에서 오는 대로 저같이 전동에 조금 좀 밝은 자들이 이렇게 전동 부품들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매칭시켜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중국에다 그대로 보내서 살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리를 받을 때 이제 전동 킥보드 만지시는 분들, 요러시는 분들, 전기 자전거 하시는 분들, 전기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이런 거 금방 합니다. 조금 뭐 금방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요런 거에 만지면서 주변 지인들이 요런 거 잘 만지는 사람이 찾아보면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고요. 부분만 있으면 이거 다 고쳐줍니다. 카센터에 가면 뭐 금방 고쳐줄 겁니다. 돈 좀 주면. 아니면 자기가 어느 정도 어차피 농업인이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이런 걸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치실 거예요. 고치신다고 봅니다. 부품이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와서 좀 부러진 거 이런 거는 인지상정으로 넘어가라. 얘들도 그런 마인드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 반송 반품 없다. 그냥 갖고 사는 즉시 그냥 좀 껴안아서 내가 감수해서 써야 될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제 같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긴 도와주죠. 저는 부품을 수입해서 다시 따서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장 쪽에다가 접근을 했고요. 공장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단종이 되면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모든 제조물의 순리이고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공장이랑 컨택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부품을 따서 올 수 있다. 그래서 공장에서 부품을 최대한 당겨서 이제 진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 판매자를 믿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돼서 부품을 최대한 당겨서 얘를 이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저기 타이어 이런 거는 측면에 보면 남바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타이어 측면에.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수입을 해서 타이어를 사와서 꼽아보고 아니면 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타이어를 가지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가 그렇게 쉽게 많이 딸지는 않지만 그나마 뭐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지렁이 같은 걸로 충분히 메꾸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타이어 사진 한번 볼게요. 무난하게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대 실을 수 있는 하중이 1톤입니다. 1000kg 1톤 1톤을 운반할 수 있다. 상당히 무게를 많이 운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때기 크기는 160cm, 80cm, 40cm입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자체 중량은 120kg. 이게 이 차의 무게는 120kg. 성인 남자 2명 정도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지 다 충전이 된다. 8시간에. 근데 만약에 한국에 가지고 와서 리튬 인산철이라는 고급 배터리로 하게 되면 한 5년 이상 충분히 쓰시고요. 그 배터리 5년에서 8년, 10년 또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쓰시고 거기서 이제 충전 시간도 되게 빨라집니다. 한 2~3시간 안에 충전이 후딱 돼요. 그런 배터리로 교체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요거는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60만원 정도의 가격이다 보니까 납산 배터리가 들어가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산 배터리라는 자동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배터리가 20A 정도면 48V예요. 48V면 그냥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감속기가 달렸기 때문에 48V 전화해서 감속기 때리면 이제 1톤을 2000km를 움직일 수 있는 토탈 토크 파워가 나오는 거죠. 뭐 60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최대 갈 수 있는 거리가 45km 정도 갈 수 있다. 최고 시속은 25km. 25km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25km면. 그 다음에 42 암페어로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이고 결론적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20A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충전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이고 최고 시속은 25km고 뭐 5km, 3km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1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톤이면 우리가 1톤 다 넣으면 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한 800km나 700km 600km 정도만 짐을 실어서 옮겨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판 사이즈를 볼게요. 하판 사이즈는 길이가 135, 높이 40에 그 다음에 전장은 160이고요. 판이 적재함은 130, 1m 35에다가 80cm 적재함을 실을 수가 있네요. 사람이 탈 수 있고 제낄 수 있고요. 뭐 라이트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다. 손 브레이크 이렇게 발 브레이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 상품이고요. 180도로 이게 좌석이 180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당겨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얼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보죠. 12A 배터리는 넣지 마세요. 12A 배터리 넣어나 마나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산업용 20A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배터리 없는 칸은 42만원이고요. 배터리 있는 건 51만원인데 51만원 보면 안 돼요. 여기서 1.3%더 해야 되고 수수료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입 뭐 토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오토바이 수입할 때 보통 보니까 어떻게 이거 오토바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저 박스대기에 들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지게차로 한국에 오면 내려야 돼요. 내리면 뭐 상하차비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온다네요. 이렇게 보고 타바에서 뭐 1톤 트럭을 가지고 시위를 간다 뭐 얘기하는데 어떤 거는 해외에서 오면 뭐 운송비만 비행기 실어서 오토바이로 오면 운송비만 200 든다 그러는데 200까지는 안 들고요. 뭐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실어 올 때고 이건 배 태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보시면 이렇게 바이크 한 대를 국내 수입에 해외에서 수입하면 항공 화물의 경우 200만원이 든다고 그러죠. 20%의 관세 및 수입세가 든다. 그러면 20만원, 20%에 200만원 더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은 말고 이거는 이제 해외 미국에서 바이크 수입할 때 그런 거 갖고 바이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자동차로 분류하기도 뭐고 사륜 바이크로 봐야 돼요. 사륜 바이크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요렇게 보면 개인 한 대 사용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박스를 실어서 얘를 박스를 실어서 얘 보십시오. 3118위안을 51만 9,200원이죠. 그러면 이 1.3% 보통 타워 수수료가 1.3% 쇼핑몰 수수료가 3%가 더 들어가요. 55만원 들어갑니다. 54만 7,932원이 들어가고 만약 이게 오다가 운송이나 분실돼서 날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통과에 걸리거나 날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상하게 오다가
공중 증발이 되볼 수도 있죠. 배에다가 오다가 배가 뭐 침몰하다든가 뭐 와서 뭐 운송장이 바뀌어서 뭐 딴 데로 날아가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송 보험 및 판매자 수수료 그리고 이걸 판매하게 되면 13만 원이라는 수수료가 또 붙죠. 그래서 이게 한 30, 운송비 10만 원, 운송보험 10만 원, 판매자 마진 10만 원, 수수료 10만 원, 그 다음에 나라 세금 내야 되죠. 나라 세금 내는 것까지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더해주고요. 국내 탁송 차량 이게 국내에 오게 되면 이게 국내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통관 그러니까 세관을 거쳐서 이게 어떤 화물차에 실려올 거예요. 화물차에 실려서 우리 자동차 새로 사면 자동차가 이렇게 큰 픽업 트럭에 실려서 이제 지방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송 전용 차량에 태워서 그런 걸 한 15만원 20만원 가량 줘요. 그래서 퉁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내시는 거죠. 본인이 내시는 비용으로 후불 비용으로 책정해서 28만원 나올 수도 있고 20만원 나올 수도 있고 뭐 25만원 나올 수도 있고 10만원 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복불복이니까 보통 한 30만원 내외는 충분히 안 나올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0만원 떡을 치겠다. 그래서 20만원 정도 잡았어요. 국내에 이제 화물 특송 차량으로 실어서 오는 비용. 그거는 이제 찹불로 내야 되거든요. 2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게 와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 왔는데 이 차량을 손으로 택배기사가 못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로 오면, 지게차를 한번 빌려서 한번 내려준답니다. 운송회사에서. 그래서 지게차 상하차비를 따로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보통 뭐 한 10만원 7만원 지게차 이용비를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운송업체랑 협약된 데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박스로 다른 그 오토바이 뭐 직구나 이런 거 보면 한국 지게차비 별도 이렇게 해서 무게 나봤죠. 그러면 사륜 오토바이 구입했을 때 우드 포장으로 나무 지른 우드 포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저 중국이가 말했듯이 나무로 포장을 해서 우드 포장비 600위안 정도 나왔다네요. 아까 얘는 한 400위안 정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륜 오토바이 기준으로 해서 또 봤을 때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음, 한국에 왔을 때 어, 한국 지게차비가 별도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지게차비를 별도로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추정한 게 아까 네이버 알아보니까 컨테이너에서 물건 내리고 오토바이 내릴 때 한 7톤 지게차로 가능하고 뭐 한 7, 8만 원 정도 얘기했다는 것 같아서 제가 한 10만 원 정도 잡았어요. 여기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렇게 돼서 운송비, 보험비, 그 다음에 요거 물건 대가 얘들 중국 내 운송비, 화물 비용 포함해서 그다음 토탈 추정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 관세도 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토탈해서 요렇게 운송비, 이제 분실 보험, 판매 세금 수수료, 국내 탁송 차량 배송비, 그다음 지게차비 해서 토탈 추정 114만 7,932원 에다가 관세가 나와요. 이게 수입 114만 원어치 수입했으니까 이 세관에서 국내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판매된 금액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18% 20%를 추징을 합니다. 예. 해외에서 사서 해외에서 운송비 해외 구입 대가의 18%가 아니고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국내 운송대에서 위탁해서 판매된 토탈 금액에 대해서 20%를 또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114만 7,932원입니다. 여기서 관세가 20% 세관에서 나라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붙고요. 113만 4,200원에서 0.03 06 8만원이 만약에 그러니까 8만원이 쇼핑몰 수수료나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한 4, 5만원 붙겠죠. 5만원 할부로 할 거니까 13만원이 보통 쇼핑몰 수수료하고 이런 게 붙습니다. 수수료하고 쇼핑몰 수수료하고 카드 수수료 이런 게 또 여기 다 붙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
이게 쇼핑몰 수수료. 이게 뭐 카드 할부 수수료랍니다. 뭐 이건 뭐 어차피 물건 살 때 카드 할부로 사거나 이러면 다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물건 원가에서 까주는 사람 없습니다. 쇼핑몰 통해서 사면 쇼핑몰 통해서 산 금액만큼 쇼핑몰에다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카드 할부로 사면 카드 할부만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비용이 여기다가 산출돼서 들어갑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죠. 이렇게 하면 151만원 나오는데, 150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150만원 정도 보시고,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있는 금액은 관세, 여기서 조금 빠질 수 있고요. 와리가리. 그 다음에 여기 지게차나 국내 탁송비가 30만원까지는 안 들 수도 있어요. 안 들 수도 있긴 해요. 여기서 이제 많이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빠질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비용은 150만원, 50만원, 60, 70만원짜리가 오면 한 150만원 되는 이유가 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1만 690원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추정가잖아요. 추정가를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거는 후불로 냅니다. 후불 본인 계산. 왜냐하면 여기다가 운송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운송비는 본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후불 개인 계산하고, 개인 계산 이 다 개인 계산합니다. 초도 개인 계산하고요. 초기에 결제해야 될 거는 84만원, 84만원이고요. 84만원, 85만원 정도 되면 85만원, 85만원 이후에 국내 탁송 차량 비용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다음 지게차 상하차 비용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다음 관세 조금 환율에 따라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라 환율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금요일마다 환율이 바뀌니까 그거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변동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딱 픽스된 금액, 중국 내 화물 운송비 및 운송비, 운송 분실보험비, 그다음 판매 세금 수수료,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지불하게 되고, 요거는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본인 계산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업체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운송이 되느냐, 이렇게 큰 것이 운송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운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송이 되는데 별도의 국내 배송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운송업체에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하나, 자 이거 보십시오. 자, 해외 해당 상품은 배송 대행이 가능합니다. 배송사에서 배송을 대신 해줄 수 있다. 배송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게로 측정되고 배송은 진행되는, 하지만 원체 큰 경우에는 부피로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국내 배송 비용도 착불 발송될 것이니 그것을 감안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착불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국내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내라. 세금이고 국내 배송비고 국내 상하차비도 자기가 내라는 겁니다. 그거는 와리가리니까 사이즈나 물건 크기에 따라 지역별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계산하시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추정했을 때 한 30만원, 세금은 한 15만원 정도 예상을 해보지 않겠나. 15에서 20 정도 예상을 해보지 않겠나. 요거는 와리가리적인 부분이니까 요거는 별도적으로도 본인이 내시면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운송사에서 영수증이 나오면, 그다음에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는 나라에서 지로로 세금 내라고 나옵니다. 본인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투명하게 이제 지불할 수 있고요. 운송 비용은 운송 대행사에서 운송비를 책정을 해서 투명하게 청구서가 나옵니다. 그 청구서대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깔끔하게 본인이 한 푼이라도 덜 내고 더 내고 하는 게 없이 투명하게 지불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토탈 들어가는 게 초도 금액은 80몇만원,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면 한 150만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나, 초도 비용은 85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탈적으로 관세까지 한 137만원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한 150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 발생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투명하게 내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변칙성이 있으니 본인이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 받고요. 운송비 받고 얘가 지금 부품을 공급해 준다고 이렇게 여기 판매자가 해주는 만큼, 그리고 얘 판매자 이 마인드 이건 대륙 마인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예,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이거 한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응하는데 1년 좀 걸렸는데 대륙 마인드는 그래요. 그냥 뭐 물건 주고 뭐 삼성이나 LG처럼 뭐 서비스 마인드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탁월한 거고요. 다른 해외 제조물사들은 그렇게 제조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가 이제 배짱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쟁 날 것 같으면 사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조금 하죠. 자, 이렇게 부품을 공급해 준다니까. 그리고 이제 공장도 가격으로 살 수 있다니까. 어, 그렇게 해서 배터리도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도 자기가 뭐 따로 가서 맞출 것 같으면 배터리 없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되고요. 얘가 봤을 때 지금 뭐 다양한 종류의 선수 전동 선수를 팔고 있으니 제가 나중에 한 번씩 한 기체씩 이렇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힘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종류 를 팔고 있어요. 얘는 1m라 그랬고, 아까 더 큰 거는 2m 짜리도 있는데 그냥 막 1m로 조금 확장해서 자기가 확장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뭐 힘이 좋아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확장해서 끌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굳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약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좀 변칙적으로 이렇게 뒤에 확장 테크를 이용해서 끌고 가도 충분히 1톤이니까 충분하죠. 밖에 달린 뭐 물건 같은 경우 충분히 이동이 되니까. 전동이니까 원체 뭐 매연 없고 편하게 이동해서 쓸 수 있고, 부품 갖고 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토탈 금액적인 것은 자 85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저도 대행비까지 운송 보험까지, 그 다음 판매가 돼서 자기가 왔을 때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부품을 받아서 자기가 유상으로 고치든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제도 조금 많이 도와드릴 거고,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떨어져서 뭐 지게차 상하차 비용, 국내 화물 특송 비용, 그 다음에 관세 비용은 150만 원까지 예상은 하지만 음, 그 부분 안에서 토탈적으로 150만 원 얘기하자면 그 부분에서 본인이 추가로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병칙성이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지로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해서 내시면 된다는 거 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런 관련 영상 하나 있으면 보고 가면 좋은데 없으니 그냥 한번 외관이나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cm에 80cm, 40cm, 160cm입니다. 강진하저였습니다. 여기서 이번 상세 설명 접어 놓겠습니다.